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프로그래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디지털 노마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펼쳐나가려고 해요. 다음에 물론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우리가 동기가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디지털 노마드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얘기는 제가 거주하는 이유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일하러 왔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왔는데, 제가 최근에 가족들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MM2H 비자도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들한테 왜 여기 살아야 되는지, 거주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가장 와닿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고요. 꼭 말레이시아에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외에 거주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일단 말레이시아에 특히 노인분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 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딱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럼 첫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건강한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특히나 노인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고 사망의 1위가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예요. 2위가 뭐냐면 낙상입니다. 여러분, 낙상이 뭔지 아세요? 낙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게 뭐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1년에 약 83만 명분의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낙상, 넘어지는 걸로 이제 사망합니다. 넘어지는 거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나 겨울철. 꼭 겨울은 아니면 겨울철에 낙상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 동안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낙상 사고가 나면 일주일에 누워 있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근육이 약 10에서 20%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면 근육이 50%가 다 소실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누워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요. 신부전증이 생기고, 폐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욕창이라든지, 아니면은, 요로결석, 그 다음에 폐혈증, 이런 것들로 인해갖고, 2달 만에 약 절반 이상이 사망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고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비일비재해요. 특히나 겨울철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따뜻한 나라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꼭 노인분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 아시아의 이제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미세먼지, 요즘 많이 얘기가 되잖아요. 미세먼지 지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특별히 오늘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한 163, 167 정도 이렇게 지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도시도 말레이시아 50 정도, 지방으로 가면 27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 평소에도 3배 내지 어떤 데 4배 그 이상도 미세먼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보다 심한 데도 있습니다. 중국 보시든지 아니면 인도 같은 데도 있지만, 미세먼지가 굉장히 건강에 나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당장 위험하지 않도 이게 호흡기 질환에 굉장히 영향을 나이를 떠나갖고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스트레스 질환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죠.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우발적인 살인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에 학생을 포함해갖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부분이 사회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에서 기인하고 있다.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조울증, 우울증이,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의료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사분들이 얘기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울증, 조울증에 정말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손을 내릴게요. 그런 분들은 진짜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게 받고 우리가 그 좀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도 뭐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나 다른 해외에서 생활하는 것도 좀 권해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13년 동안 OECD 국가 중에 그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0만 명당 25.8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이제 해외 생활을 좀 고려하지 않아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여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적인 여유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돈 버는 것과 말레이시아 돈 버는 것이 어느 쪽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수입이라는 거는 결국 한국에 있으나 말레이시아에 있으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잡을 찾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경제적인 여유라는 건 두 가지 관점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느냐.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수익, 그러니까 근로 수익 외에 다른 뭐 투자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동산이라든지 은행 투자 상품들에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 관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소비 물가가 여기 굉장히 낮습니다. 얼마나 낮느냐, 낮은 것도 있고 물론 높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이 낮은데 몇 가지 대표적인 거 네 가지만 한번 들어봤어요. 여긴 산유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휘발유 굉장히 비싸잖아요. 우리나라 1리터에 한 1,5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600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지하철 기본요금도 한국이 지금 한 1,25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카드 기준으로요. 근데 여기는 한 550원 정도. 근데 시설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인터내셔널 상품이 이제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한국에 한 4,6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여기는 한 2,700원이 안 됩니다. 한 9점 몇 링기, 10링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맥도날드 버거 세트도 어디는 한 4,900원이거나 5,500원 정도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역시 한 2,700원 정도 됩니다. 보통 다른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살 때 한 40% 정도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일단 쓰는 것들이 일단, 적어지고, 그 다음에 당연히 제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 하겠지만, 월세, 렌트하는 월세가 훨씬 좋은 시설에서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냐면은, 높은 수익 상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올랐잖아요. 부동산. 지금 특히나 부동산 버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70년대, 80년도에 부동산을 투자해갖고, 10%, 20% 이렇게 수익을 올리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론이에요. 여기는 그럴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옛날에 우리 80년도에 우리가 역세권이라는 개념이 생겼잖아요. 우리가 2호선도 생기고 그때 지하철이 생기면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서서히 생기고 있는 걸 보입니다. 이제 지금 MRT라든지 이런 거 생기면서 그 주변에 있는 상품들, 부동산 상품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익성,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금융 상품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1년 정기 적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말로 하면 fixed deposit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국에서 보니까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한 2%에서 한 2.2%가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1% 상품도 있고요. 근데 여기는 보통 얼마냐면은 4.3, 4.4, 크게는 5%가 있어요. 보통 한 4.X%죠. 굉장히 높은 수익을 받죠. 이거는 그냥 정기 적금일 때요. 다른 금융상품들도 많이 투자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떤 말레이시아의 부동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상품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점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적은 지출입니다. 이건 꼭 말레이시아뿐만 아니고요. 제가 뉴질랜드 살 때도 그랬고요.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철마다 이제 옷을 사잖아요. 여름 옷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름 옷. 그러니까 훨씬 지출되는 비용 항목들이 적은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줘야겠어요. 나오죠 지금. 이제 보일러 놔드릴 때 됐다 이러면서 보일러 바꿔드리는 거, 그런 비용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항목이 뭐냐면 좋은 교육 환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관심 있잖아요. 특히 자녀 있으신 분들, 자녀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한국의 교육 환경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글로벌 세대를 보면은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영어를 배우는 측면에서 또 외국 생활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게, 우리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처럼 아주 퍼펙트한 그런 그 발음을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와갖고, 어려운 미국말 하지 말고 쉬운 한국말로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굉장히 박수 쳐주는 거죠. 그 사람 보고 왜 당신은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구립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외국 우리가 영어가 세컨더리 랭귀지이기 때문에 조금 네이티브와 다른 건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아침에 했어요. 이게 영어 우리 핸디캡이 크잖아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영어를 좀 진짜 실질적으로 노마드 프로그래머를 하고는 어떻든 간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내용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또 각설하고 말레이시아는 당연히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공식어로 쓰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레이시아 인종의 말레이 사람들이 53%고 중국인이 30%나 돼요. 근데 여기에 경제 생활의 대부분들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쥐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좋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국어를 쓰면은 앞으로 중국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저희가 영어를 했기 때문에 또 영어권 국가에 기회가 있는 것만큼 우리 애들은 영어뿐만 아니고 중국어지 배우면 되게 잘할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애들 교육에서 좋다라는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오랫동안 한국의 애들을 키우다가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한국 교육이 너무 이렇게 경쟁률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도 많이 있죠. 친구들을 폭행해갖고 자살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왕따 이런 거 너무 일반화돼 있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로서 섬뜩섬뜩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왜 있을까? 왜 애들이 이럴까? 이렇게 친구들을 장난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좀 생각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부분이 애들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교육 시스템이 너무 이렇게 획일적으로 아이들에게 경쟁을 강요하고 거기서 살아남은 10%도 안 되는 그 애들만이 박수를 받고 나머지를 전부 다 루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학습 구조가 크지 않고, 루저들이 뭐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이상한 걸로 이렇게 자기의 관심과 자기 인정하는 바를 찾아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들이 인간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개선을 한다는 게 우리가 학부모 입장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학부모 입장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여러 애들이 굉장히 불안한 환경, 그 다음에 이렇게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 심지어는 그런 것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사실 필리핀이나 이런 데는
위험하죠. 납치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안전한 나라죠. 어느 나라나 100% 안전한 데는 없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육 환경, 아이 자녀뿐만 아니고 본인들을 위해서도 여기서 살면서 본인 스스로의 포기하지 마시고 영어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나이가 있다고 해도 그러면서 그 영어를 하면서 보다 많은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거주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경제적인 여유, 셋째는 좋은 교육 환경.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다른 내용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이 세 가지만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세 가지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앞으로 펼쳐 나가려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를 한다.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애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여권 파워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 꼽히더라고요. 여권으로 비자를 많이 놀아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나라만 해도 무비자라는 게 3개월 제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관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비자가 필요합니다. 고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디지털 노마드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웹 프로그래머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이너 그다음에 웹 카툰 작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분이 거주하기 위한 좋은 비자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은퇴 이민 비자, 황제 이민 비자라고 하는 거에 최고봉 말레이시아의 은퇴 이민 비자 바로 MM2H 비자가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마이 세컨 홈이라는 비자인데 그 비자를 제가 부모님 것도 해서 받았고요. 제 것도 한번 어플라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실질적으로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비자를 신청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자기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힘들고 어려운 단점도 있지만은 그걸 직접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해나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주변에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힘을 내주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언제나 좋은 의견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다음 동영상부터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